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부의 지원제도,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와 디딤돌소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첫째, 생계급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께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둘째, 의료급여입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병원에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거급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도와드립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넷째, 교육급여입니다.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이나 자녀가 있으신 수급자분들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나 입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0%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207만원입니다. 이 기준의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46% 이하라면 주거급여, 50% 이하라면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 어르신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66만원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녀가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디딤돌소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소득제도는 아직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생계급여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디딤돌소득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 또는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심각한 빈곤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예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디딤돌소득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명칭이나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디딤돌 생활비, 위기소득 지원 등으로 불리며 신청 조건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영식 어르신. 혼자 살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폐지 줍는 일로 약 한 달에 85만원을 멉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에는 약간 넘는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비, 약가, 교통비만 나가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적용되는 것이 디딤돌 소득제도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 분들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일부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노인 일자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디딤돌소득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같은 공공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 시 감면 혜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경로식당 무료 이용,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디딤돌소득 대상자에게 교통비, 문화활동비, 명절지원금, 긴급생계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이나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줄여서 신청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이미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디딤돌 소득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는 주민센터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신청 결과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말고 신청 내역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은 복지 상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수집 사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또는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를 통해서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디딤돌 소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무조건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해마다 바뀌고 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 지금 나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과 디딤돌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